그리고 간단히 요 나경원 의원의 그 숙직농성 관련된 논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 숙직농성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걸 대놓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뭐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바캉스 갔다 뭐 웰빙 농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리고 나경원 SNS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이재명 의원이었죠. 출퇴근 단식쇼는 뭐였냐? 그런 이재명 민주당의 위선이나 제대로 돌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소위 그 논란이 됐던 이재명 당시 대표의 웰빙 단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웰빙 단식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이 뭐 이미 그 당시에 예. 우리가 너무 많이 비판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저 문제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당시 단식을 하겠다고 하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단식하면 생각하는 모습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단식을 하는 건지조차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그랬죠. 예. 단식을 했습니다. 보온병 논란이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눈속임,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약속을 과연 지킨 건지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뭐 피켓 시위를 하든 1인 시위를 하든 뭐 숙직 농성을 하든 그 방법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방식의 농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겠다라고 하고 눈속임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지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모습대로 하는 것이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고 예. 그 약속한 방법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다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이 그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조금 더 농성을 하거나 여당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할 사람은 자당의 뭐 당원이거나 뭐 지지자면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전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혀 다른 단식을 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했던 정당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이제 새 예를 들면 뭐 저는 3일 단식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왜 3일만 하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예. 무기한 단식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한 끼라도 단식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이 의심이 가게 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저는 뭐 지금 너무 다른 곳에서 지금 남의 다리 알겠습니다. 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하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비대위가 출범하는데 아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이 여론조사라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부진할 거예요. 미흡하고 부진하고 조금 관심이 확 떨어지는 양상인데 이런 송원석 비대위 국민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할까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권한 대행으로 가는 비대위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혁신을 출범시켜서 예.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예. 그런데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뭐 두 위원장이 투톱이 있으면 예.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도 달라질 것이고 지금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대부분은 8월 가기 전에 빨리 전대를 치르자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한 달 반 정도밖에 전대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비대위원장하고 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와 혁신위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당은 계속 이제 오히려 또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예. 결국 비대위가 혁신위가 있기 때문에 전대 관리하는 사실 관리형 비대위면 예. 굳이 비대위원장을 새로 둘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만 의결기구로서의 비대위는 있어야 되니까 예.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가고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한테 맡기는 방향으로 지금 모델을 삼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뭔가 다시 여당과 제대로 싸우고 당의 체제를 정비하려면
당 대표가 새로 빨리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관리형 비대위로 지금 가서 신속하게 전대를 치러내고 예. 빨리 당을 재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당 대표 말씀 주셨는데 당 대표는 누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 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등등 거론은 되잖아요. 거론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예. 그리고 구도를 따진다면 김문수 전 장관께서 출마하실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예. 뭐 두 분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두 분 다 출마를 고심하는 걸로 보여져서 그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지금 어떤 분이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는 이제 이번은 출마 안 한 쪽 의견이 좀 더 많은 쪽으로 기울었다는 그런 보도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네네. 출마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아직 정확하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의견은 뭐 불출마 쪽으로 거의 무게가 실려 있지만 아직 한 전 대표는 뭐 아직 그쪽으로 결심이 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재보선을 통해서 이제 원내로 좀 진입해야 되는 그런 것과도 맞물려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출마를 만료하는 분들의 여러 입장을 본다면 예. 지금 상황에서 당을 어떻게 쇄신할 건지에 대한 여러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삼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예. 대한 문제도 있고 예. 아마 만약에 된다면 당장 삼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는 예. 뭐 특검으로부터 계속 소환 조사 받고 계속 조사 받고 할 텐데 그렇죠. 그게 당 대표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지 갑자기 이제 입장을 선회해서 저도 삼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뭐 우리 의원들이 특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지 뭐 그런 입장들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또 이제 당권에 출마해서 혹시 대표가 될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 조정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당장 고차원 함수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고민의 지점이 되겠네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요새 오늘 뭐 우리 장덕 의원님은 저희 라이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여론 대응이나 이슈 파이팅, 소위 이슈 파이팅에서 좀 부진이 심각하다. 심지어 오늘 중앙일보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현황을 분석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봤자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출연도 안 하고 하는 소위 이슈 파이팅의 이 부진을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립니다. 대선에 패배하고 아직 당이 정비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당의 목소리는 본래 원내 대책회의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여기에서 나오고 그것이 또 대변인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게 기본적인 예. 스피커 역할들을 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패널로서 그때 나왔던 것을 또 다시 계속 이제 예. 그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이 되는데 지금은 원내 대책회의도 제대로 다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정책위장이나 이런 분들이 더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임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임명해야 될 당직들도 아직 남아 있고 예. 또 최고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의 핵심적으로 메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지금 원내 대책회의나 아니면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가 당 대변인들도 임명하고 그분들이 또 나가서 당의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원 한 명 한 명은 본인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서 뭐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과 맞물려서 더 큰 것은 아직 당의 체계가 다 잡히지 않은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한 이후엔 조금 탄력이 생길 거라고 보시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느껴지는데. 네, 그래야 되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삼특검 말씀하셨지만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특검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이미 시작됐고
현역 의원들한테도 이런저런 혹시 이슈가 생겨서 과연 8월에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는 있는 거야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수록 전당대회는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그럴수록 해야 같고요. 된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가 된다면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지금 3특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뭐 특검에서는 막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예. 여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할 텐데 우리가 우리 당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특검에서는 어떻게든 관련 지어서 계속 예. 소환 조사하고 공격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당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기구도 만들고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